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금요일 오후에 이케부쿠로 시장은 더위에 지친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재킷과 부드러운 모자를 두릅니다. 하지만 가을과 봄에는 기온이 완벽하고 시장은 행복하고 수완이 풍부하며 웃는 판매자와 구매자로 바쁩니다. 미치코는 연한 파란색 꽃무늬 선드레스를 입고 노점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샌들과 잘 어울리는 행복한 드레스였고 그녀의 기분과 잘 어울렸는데 그녀의 기분은 밝고 몽환적이었다. 그녀는 거의 5주 전 그날 저녁에 춤을 추고 나서 잭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는 6통의 편지를 받았다. 엽서에 낙서한 편지도 있었고 깔끔하게 접은 스크래치 페이퍼에 쓴 편지도 있었고 가장 최근 편지는 아시 호수에서 반사된 후지산이 찍힌 아름다운 와시지에 쓴 편지였다. 케니치는 전날 밤 클럽이 문을 닫을 무렵 잭의 가장 최근의 메모를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이불 위에 누울 때까지 그 메모를 지갑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마음을 비우고 마치 아이가 밀크 초콜릿에서 금박을 떼어내듯이 봉투를 벗길 때까지 그 메모를 여는 것을 기다렸다. 그녀는 종이를 부드러운 흰색 꼬치에서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3개의 바삭한 부분으로 깔끔하게 접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빛, 종이의 평평함, 그리고 후지산에 반사된 모습에 적응하는 데는 잠깐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편지 안에 끼어있는 지갑 크기의 작은 사진을 보았다. 녹색 정장을 입고 육군 모자를 쓴 잭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짓지 않았고 그의 날카로운 청회색 눈이 사진을 뚫고 나와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그는 종이 위에 그녀를 스케치했다.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편지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쓸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연필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얼굴을 그리는데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지에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 미치코의 얼굴이었고 특히 눈, 코, 이마, 광대뼈 주변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탐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머리를 빵 모양으로 묶었다. 그는 그것을 길고 흐르는, 검고 거칠게 그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입술을 원래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입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관능적이고 남자의 관심을 원하는 입술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음대로 다루었지만 비율이나 모양, 눈썹 아래의 위치는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눈을 실제보다 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신비롭고, 더 성적으로 말이다. 그녀는 그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2주 후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그가 초래한 오랜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고 그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몇 가지 기발한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따뜻하고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불을 끄고 방은 어둡고 고요해졌다. 그녀는 창밖이 아름다운 분재 정원에 심은 소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움직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의 그림을 보았고 연필의 획에서 그의 욕망, 정욕, 그의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과 사진에서 그녀를 응시하는 그의 강렬한 청회색 눈, 그녀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팔로 그를 감싸고 온몸에 키스하고 싶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가볍고 더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사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슴 위로, 그리고 다리 사이에 필요한 부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그의 욕망, 정욕, 그의 욕망을 느꼈고, 그녀의 몸은 갑자기 쾌락으로 떨렸고,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치코는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시장을 활보하며 시이타케 버섯 1파운드, 슌기쿠 잎채소 한 묶음, 녹색 양배추 한 포기, 둥근 달콤한 양파, 당근, 무, 긴 녹색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내기, 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야채 가판대에서 시장의 모세혈관, 혈관, 동맥으로 촘촘하게 얽힌 네트워크를 거쳐 국수 판매인에게로 갔습니다. 쌀, 밀, 보리로 만든 국수, 길고 가늘고 짧고 굵은 국수, 단단하고 부드럽고 넓고 좁은 국수 이케부쿠로 시장에 빽빽하게 들어선 초가을 쇼핑객의 몸과 같았습니다. 미치코는 길고 가는 쌀국수를 한 움큼 움켜쥐고 국수 판매원에게 건넸다. 그는 늘 미소 짓고 손님을 위해 떠드는 뚱뚱하고 둥근 얼굴의 남자였다.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사이코노 맨 오 한바이 시테 오리마스. 맨 오 제히오 카이아게 쿠다사이.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구리색 시벤 동전이 서로 손을 맞잡았고 그는 루비 레드 고무줄로 국수를 묶어 작은 갈색 종이 봉지에 넣었다. 미치코는 국수 판매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도모 아리가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야키두부, 얇게 썬 와규 소고기, 다시, 미린, 슈유, 그리고 소량의 오키나와 흑설탕이 필요해서 스키야키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달콤함으로 유명한 신선한 껍질을 벗긴 지바현 땅콩과 서스턴 오겔비가 가장 좋아하는 바삭바삭한 일본식 센베이 쌀 웨이퍼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짭짤하고 바삭바삭하며 슈유, 즉 고추, 또는 매운 와사비 가루, 새우 또는 노리로 풍미를 더했습니다. 미치코는 서스턴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즐겼다. 그의 행복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고 그의 불만은 그녀를 슬프게 했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쾌활한 남자였지만 가장 진지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스키야키 국물은 뜨겁고 향기로웠고 그녀는 식탁에 요리할 야채, 두부, 얇게 썬 쇠고기를 내놓았다. 서스턴은 일본 공공사업부와의 바쁜 회의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달콤하고 입맛을 돋우는 스키야키의 기대에 문을 열고 다다이마. 집에 왔어? 라고 소리쳤다. 미치코는 바위 위에 산토리 위스키를 더블 사이즈로 담아놓고 달콤한 치바 땅콩 한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리 와. 미치코 양. 내 모자 받아줄래? 서스턴은 그녀에게 스테트슨 모자를 건네주며 말했다. 오카리나 사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깊이 절하며 말했다. 집을 보여드리죠. 독서실에 위스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녀가 그날 아침 자른 신선한 꽃꽂이를 감상하며 집안을 거닐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된 식당 테이블을 관찰했다. 미치코는 다다미 매트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서스턴은 꽉 끼는 검은 양말을 신고 일본에서의 삶을 즐기며 걸어갔다. 내가 좋아하는 땅콩을 사다 주다니 정말 착한 아가씨네요. 서스턴은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남자의 세련된 매너와 위험 있는 외모에 감탄하며 말했다. 넓고 지적인 모양의 눈썹, 깔끔하게 다듬어진 은빛 머리카락, 장미빛 뺨, 선명한 푸른 눈이 그것이다. 서스턴의 활기찬 기분은 그녀를 기쁘게 했고 그녀는 독서실에서 행복하게 돌아섰고 긴 검은 머리를 빵으로 묶고 점고 섹시한 엉덩이의 리듬이 앞뒤로 흔들렸다. 서스턴은 그녀의 움직임의 목적, 삶, 미래에 대한 충만한 감탄을 담아 지켜보았다. 그는 독서실 벽을 장식한 목판화의 뛰어난 예술성을 감상하듯 그녀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긴 회색 겨울을 보낸 후 꽃처럼 탐닉하고 즐기고 숭배하는 것은 훌륭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전염성 있는 아름다움이 그를 따뜻하게 하고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활기차게 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더 뉴요크 타임즈의 앞부분을 흔들어 놓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